자, 교회론이 오늘 에잇의 세 번째, 맞죠? 새로운 교회 운동의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가정교회입니다. 해봅시다. 가정교회 운동.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유기적 교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새로운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핵심은 나도 선교사. 해보세요. 나도 선교사다. 네, 내가 선교사라는 의식을 계속 가져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암에 걸린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네, 그러면서 그게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선교사로 부른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깨우침을 나이가 만으로 40에 암에 걸린 다음에 그 이후에 한 5년의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저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제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사 의식,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 맞네. 그 말씀을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암에 걸려서 회복되면서 지난 한 15년, 20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선교적 교회 운동 다음에 유기적 교회 운동. 유기적 교회 운동은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관계라 그랬죠? 해봅시다. 관계의 공동체. 네, 그래서 교회가 끈끈한 주님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정말 사랑이 흐르는 그런 끈끈한 내면적인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정교회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가정교회 운동은 심플하게 말하면 한 가정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을 오픈해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양육이 일어나고요. 양육은 훈련이죠, 훈련.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가정의 오픈이기 때문에 예배, 양육, 교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봉사까지도 가겠죠. 구제, 봉사 등등 가는데, 이 가정교회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의 모델이다. 초대교회는 따로 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1세기 때 따로 건물을 만들지 않고 누구의 집에 가서 거기서 누구 집이 오픈이 되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우리 양육은 우리 새벽신학교 또 성경 공부, PRS, 공동체 성경 읽기 등등등 그다음에 교제, 구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환대. 많은 분들이 방문할 때 이때는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했죠. 그래서 1세기 초대 사도시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적 근거가 있는 모델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뭡니까? 이때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몇십 명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이 상대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너무 작은 집이면은 마음은 있는데 집이 너무 좁으면 오픈해도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체. 이 부유한 지체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적으니까 적은 수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래서 집이 상대적으로 넓은 그 사람이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벌써 뭐예요? 나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루겠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오픈을 하고 자기의 공간을 나누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과 또 물질적인 것까지도 나누겠다고 하는 나눔의 실천으로서의 가정교회였다. 자, 그럼 이 가정교회는 결국 규모가 1000명, 200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소형교회. 몇천 명씩, 심지어 100명만 돼도 한 가정에 모인다는 것은 어렵죠. 100명이 한 가정에 모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형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가정교회 운동은 소형교회를 지향하는 운동. 그래서 이 소형교회가 되면서 다섯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이 가정교회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유기적 교회 모델로 가야 돼요. 제도적인 거, 건물이 일단 없죠? 건물이 없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옛날에 한국 같으면은 막 가마솥 같은 데다가 막 돌국 만들어가지고 그냥 국밥 같은 거 해가지고, 그죠? 한 그릇씩 먹고 또 국수 또 삶아가지고 먹고 이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유기적인 교회가 되니까 이게 관계 중심의 교회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기적 교회 모델로 가겠다는 거, 그리고 내 집을 오픈하겠다는 거, 뭘 중요시 여기느냐.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로 나간다. 현대사회에서 지금 현대 서구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라는 건 뭡니까? 참견하지 마라.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게 한 개인을 존중하고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그 개인의 주도권, 삶에 대한 그 개인의 주도권을 인정하겠다. 좋은 점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극단화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고립되죠. 고립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회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을 고립시킬 수 있죠. 독거 노인이 생긴다든가. 요즘엔 독거 노인이 아니고 독거 청년. 어제 뉴스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 30대 청년들의 30%인가 40%가 혼자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거야, 다 독거. 개인주의가 무섭죠. 사람은 혼자 살라고 만들어졌습니까? 같이 살라고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좋게 보셨어요? 같이 보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지만 그 개인이 공동체로 모여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죠. 요게 가정교회 운동이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데,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나? 자, 가정교회 운동이 중국의 경우, 중국은 가정교회일 수밖에 없죠. 중국은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한동안 올라오게 했어요. 중국 정부가. 올라오게 했다가 또 핍박했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 운동은 이건 유명하잖아요. 그죠? 중국의 가정교회 운동은 핍박 때문에 생긴 건데, 재밌는 건 이 가정교회가 초대형이에요, 초대형. 물론 한꺼번에 모이는 그 모임이 그렇게 초대형은 아니더라도, 이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가정교회가 엄청난 큰 규모의 가정교회가 되어 있어요. 중국의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 요즘에 이제 이게 그동안 가정교회로 숨어 있다가 오픈을 시켰다가 다시 또 핍박을 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정교회는 지금 현재도 중국은 계속 부흥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이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크리스찬들이 좀 더 건강한 시민의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중국 사회를 조금 더 열린 사회로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중국 교회, 가정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개인주의가 나쁘다. 개인주의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잖아요. 개인주의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공동체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가정교회 운동이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소규모지만 하나의 공동체 내가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인들이나 서구인들답지 않게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계속 올라와요.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를 한 15년을 다녀봤는데, 미국 교회를 15년 다녀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 미국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으로 안 들어갔으면, 다행히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소그룹 안에서 사실은 교제가 깊어졌는데, 만약에 거기서 소그룹으로 안 들어갔으면은 진짜 왔다 갔다만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개인적인 접촉이나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인터내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형성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섬겼고, 그 인터내셔널 그룹을 또 섬기는 백인 미국인들이 또 있어갖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교제가 깊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이제 우리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하고 계속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벌써 한 3, 4천 명 되는 큰 교회니까 큰 교회 안에 한 20명 정도, 15명, 20명 모이는 작은 그룹이 그나마 펠로십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오늘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그룹이 그냥 그 소그룹을 교회로 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가정교회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도 가정교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추세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가정교회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가정교회 운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가정교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진짜 엉뚱한 사람이 돼버리면 완전히 산으로 가버려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체크 앤 밸런스가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만일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정말 정확한 신학과 또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끌고 간다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어떤 한 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신뢰가 가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파트를 이제 오픈해갖고 주일날 거기서 모이는데 한 20, 30명 정도 모여요. 20, 30명 정도 모이는데 꽤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그동안 해왔는데, 근데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닌 경우도 분명히 그냥 이상한 단체가 돼가지고 거의 뭐 완전 사이비는 아닌데 거의 사이비에 준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가정교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요, 일단 현실적으로요, 교회 건물, 부동산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부담이에요. 미국 교회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미국 교회, 이 교회도 지금 보니까 역사가 한 5, 60년 된 교회인데, 처음에 이 예배당을 세울 때는 힘이 있어갖고 세웠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서 이걸 건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이분들이 이 건물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이. 여기도 지금 이분들이 평균 한 4, 50명 모이는 것 같아요. 주일날 4, 5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가 이 정도 건물을 유지해 간다는 게 미국 교회로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아마 이 교회가 제가 볼 때 한 2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0명이 되니까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명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한 50명 겨우 모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이 교회를 렌트를 해서 쓰겠다 할 때 우리 교회로서도 너무 좋은 초이스였지만은 이 미국 교회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초이스가 된 거지. 사실은. mutually beneficial. 서로에게 유익한 거야. real estate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에 말이죠. 뉴욕 맨해튼의 예배당을 어디 가서 렌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해튼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이 모여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 한국교회들 중에 뉴욕 맨해튼에서 지금 건물을 상당한 큰 평수를 렌트해 갖고 쓰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달 렌트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한 달 렌트비가 뭐 몇만 불 나가는 거예요. 몇만 불 나가는 거라고. 한 달 렌트비가. 그러면은 1년에 한 $500,000이 렌트비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렌트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떤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소유했다. 처음에 소유할 땐 좋지. 근데 교회가 그럼 계속 성장한다. 그럼 뭐 건물을 렌트하는 거 대충 그거 좋은데 교회도 주기가 있거든요. 계속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성장하다 보면 또 내려와. 여기도 지금 200명, 몇백 명 갔다가 내려와갖고 지금 이제 한 4분의 1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들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렌트를 빼고 우리가 혹시 나간다든가 미국 교회가 한 달에 렌트로 가져가다가 그거를 못 받을 때가 되면 미국 교회 반드시 이거 팔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라고 그게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미국인들만 모이는 미국 교회라도. 근데 이민교회, 한국교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는 뭐가 아니다 해보세요. 교회는 부동산이 아니다. 교회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접하면서 개인주의라는 위협, 개인주의의 위협,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 위협, 이 위협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교회는 가정교회로 가야 된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델이다. 그래서 이리로 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